네, 안녕하세요. 차태현 선생님입니다. 저 셀트리온 영상 찍어볼 건데 일단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자체가 2024년도 1월, 즉 이번 연도 1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박스를 그려왔던 210일 동안 박스를 그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샀던 모든 사람들은 수익 중인 구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뭐 주포들도 주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구간에서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이 합병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이 제약이랑 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땐 제약 자체가 간단히 그거요. 제약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정도 되는데 이 고평가라는 거예요. 고평가.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고평가다. 고평가이기 때문에 합병을 했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10대 1 비율이나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의 주식이 늘어나는데 애초에 셀트리온 제약의 기업 가치 자체가 얼마? 4조가 아니다. 그럼 애초에 우리가 10대 1이 아니라 20대 1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10대 1로 하면은 셀트리온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최대한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라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합병이 될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본주의 가치는 올라가고 제약의 가치는 내려갈수록 합병이 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합병 비율 산정에 따라서도 셀트리온 제약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왔을 때, 그쵸? 요 관련돼서 좀 싸게 받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은 그냥 가만히 있는 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이 갑이다. 주주들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합병을 하려고 했을 때 제약 쪽은 주가가 내려가는 게 사실상 좋아요. 합병 관련돼서는.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제약의 주가를 고의적으로 끌어내리진 않겠죠. 그럼 반대로 제약이 그대로 있다라고 했을 땐 셀트리온의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다시 합병을 할 수 있겠죠. 셀트리온 가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것 또한 제약의 가치가 그대로 고평가라고 한다고 했을 땐 셀트리온 주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 제일 좋은 건 셀트리온 주가는 올라가고 제약 주가는 빠지는 게 가장 합병에 유리한 길이에요. 이렇게 하면 제약 주주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했지만 제약 같은 경우는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흐름 힘 자체가 좀 사실 약해요. 현재 셀트리온보다는. 그 오늘 7% 빠지죠. 물론 가볍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 1% 정도 빠지고 있어요. 제약에 빠지고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게 가장 합병에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셀트리온 쪽에는 호재를 뿌리면서 주가가 올라올 만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제약 쪽에서는 주가가 내려갈 만한 이슈는 만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슈가 있어도 굳이 언론을 통해서 밝히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약 쪽에 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셀트리온으로 이동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현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좋은 거는 셀트리온의 지금 미래 가치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거는 2026년에서 27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한 상태에서 셀트리온 3사가 완전체가 된 상태에서 26년, 27년을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는 27, 8년도에 만료되는 엄청나게 많은 의약품들, 특허 만료가 되는 의약품들을 어떻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밀고 들어가서 최대 매출과 실적을 낼 수 있는 게 저는 일단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다른 제약사도 못했던 램시마를 만들어냈죠. 그 램시마도 어떻게 점유율도 높여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램시마 SC까지 개발해서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편의성도 추구하면서 이거에 대한 매출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이슈도 잠깐 보면 자, 이런 이슈가 나와요. 셀트리온 3대 PBM 한국과 진펜트라에 대해서 추가 계약을 한다. 진펜트리가 램시마 S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 정말 미국 시장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자, 램시마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램시마. 자, 뭐 그냥 쉽게 관절염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가 원래 IV제형으로 정맥 주사형인데 이거를 피하 지방형 SC로 그냥 바꿨어요. 그럼 이걸 원래 뭐라 불러요? 램시마 SC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IV제형 정맥 주사형에서 피하 주사형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냥 허벅지나 배에 꽂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신약으로 분류합니다. 신약. 그래서 램시마 S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진펜트라로 바꾼 겁니다. 신약이에요, 신약. 그죠? 편의성이 높아진 신약.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특허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키투르다 SC가 정말로 머크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알테오젠을 잡아두려고 하고 독점 계약까지 하는 게 키투르다 SC로 어떻게 신약의 위치에 올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키투르다 이제 특허권이 28년도인가 아마 만료가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SC로. 그래서 이 SC형이 참 좋은 거예요. 좋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신약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셀트리온의 신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펜트라. 이게 뭐냐면요. PBM이 뭐냐면 자, 미국 보험 시장에서 약 80%의 커버리지를 보유한 3대 PBM 모두 등재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PBM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진펜트라의 실질적인 매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라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PBM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보험 처리 대상인 의약품 급여 목록 있잖아요. 그거를 보험사가 이제 해당 목록을 선정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PBM에 등재가 돼야지 보험사에서 여기 PBM에 있는 약물들을 쓰는 거예요. 뭐 진벤트라도 있을 거고 램시마도 있을 거고 키트로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등재가 돼야지 보험사에서 요거를 보고 그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등재가 안 돼 있으면은 보험사에서 이 약물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못 해준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쉽게 해서 목록의 리스트 보험사가 보는 리스트에 있냐 없냐 그냥 이 차이예요. 근데 이제 진벤트라가 올라오면 보험사에서 요거를 보고 등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진벤트라 쓰는 거 우리 보험 처리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의사들이 진벤트라를 처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사에서 진벤트라 썼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겠죠. 이런 약물에 대한. 그럼 그거는 셀트리온의 매출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병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합병에 대한 일단 헬스케어와 합병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거는 진벤트라의 확장성 PBM 등재까지 완료되고 얼마나 매출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냐 진벤트라가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요거 말고는 크게 딴 건 없습니다. 그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에 대한 임상 부분들 그리고 제가 눈을 강조드렸던 휴미라 고용량 휴미라 그죠 혈액암 치료제 이거 관련돼서 분명하게 점유율 늘려 나가야 돼요. 셀트리온은 이걸 늘려 나가면은 어떻게 된다? 주가는 엄청나게 펌핑 될 겁니다. 이거 시장 규모 자체가 몇십 조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휴미라가 치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셀트리온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회사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봐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분석상 저항선 구간을 돌파해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서 지지선이 발생이 되었다. 지지선이 발생이 되어서 아마 이 구간 밑으로 내려오기는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정말 큰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 10일, 20일 2평 정배열을 일린 상태에서 10일 2평까지 내려왔지만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올라갔을 때는 거래가 많이 터졌죠. 이 구간에서. 거래 많이 터졌지만 주가가 빠졌을 땐 거래가 죽었다. 그만큼 올라갔을 때 매도세를 받으면서 올라가서 손바뀜이 나왔다라는 건데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것은 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 셀트리온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는요. 상승하는 흐름에서 뭐다? 저점 구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마지막 파동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이 되면서 강력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그때가 좀 강력한 3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 3파는 제가 볼 때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지만 이 단기적인 부분으로 그냥 보더라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에 구간 매물 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의 고점을 계속 상승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 쉽게 이렇게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점에서 고점을 높여주고 한 번 더 고점을 높여주는 구간이 만들어지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4만 원 구간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자 라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선 어쨌건 박스권 상단에 돌파해 놨기 때문에 2차 박스권 매물 소화가 들어가야 돼요. 이 구간이 24만원 구간. 이 부분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지금 들고 있는데 제가 셀트리온 정말 좋아하는 회사예요. 사실 이 분식회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긴 하지만 제가 이 코로나 때 셀트리온으로 정말 좀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했거든요. 특허권 만료가 20년도 말에 되는데 셀트리온 제일 잘한다. 바이오시밀러. 미래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거 지금 가져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건 지금 좀 보면은 장기 이평선에서 저항 맞고 장기 이평선 저항 맞고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장기 이평선 주가가 밀리고 나서 밀린 곳을 다시 한번 거래해서 뚫어주는 것 자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 그 매매 동향도 우리가 잠깐만 확인해 보면은 최근 매매 동향입니다. 어때요? 매매 동향 최근만 보더라도 연기금에서 미친 듯이 사고 있단 말이야. 원래 연기금이 셀트리온 맨날 팔았어요.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연기금이 있는 것도 다 줄이던 애들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 셀트리온을 미친 듯이 사고 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일단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에서 전부 다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셀트리온을. 그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외국인 이 새끼들은 뭐 공매도 치느냐고 해서 파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관련돼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도 만들었고 제가 셀트리온 관련돼서 아는 내용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밀 정보를 안다 이런 건 아니고 셀트리온 대해서 차트 분석이나 과거부터 셀트리온 차트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나 아니면 셀트리온의 뭐 특허권 특허 만료 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매출 이러한 부분들 물론 지금은 리포트가 안 나오지만 과거에는 있었어요. 이런 리포트들 제가 옛날부터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혹시나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쪽에 텔레그램방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 차트 공부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시켜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차트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기본적인 차트 분석은 솔직히 좀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은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차트 분석 왜 하냐 그런 분들 있는데 차트 분석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자리 내가 파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공부 한번 해보실 분들은 어차피 무료 정보방이기 때문에 입장 요청 제가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셀트리온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구독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초대해드릴 거예요. 초대해드리는데 이쪽 입장 요청 보면은 못 들어오시는 분들 몇 분 있는데 요거 문자를 안 보내고 그냥 입장 요청만 눌러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니까 무조건 구독 선물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50원이잖아요 사실 50원 요즘 무료인가요? 5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마 보통은 무료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어차피 문자도 무료고 정보방도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 바이오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이오 종목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대봉LS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잡주긴 하지만 얘가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제가 9,000원에 추천드려서 3월인가 그때 그랬어요. 최근에 얼마까지 갔죠? 7월 달에 4달 만에 2만원 갔어요. 4달 만에 수익률 100% 정도 나온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겠지만
HLB를 봤던 분들이나 제 바이오 종목을 봤던 분들은 다 한 번씩 보셨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든주 승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히든주 마지막에 넣어놨으니까 히든주까지 받아가시고 이 차트 보는 기법과 그리고 검색기, 대봉에르스 같은 종목을 검색해내는 검색기까지 받아가시고,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이 EV 첨단 소재라고 아실 거예요. 개잡주죠. 개잡주인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같은 존에서도 좋은데요. 작전주도 좋아요. 이 작전주도 한번 먹었을 때 강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소액으로 좀 해야 된다. 비싼 큰 돈 말고 적은 돈으로 해서 2배, 3배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해 하시면은 받아 가셔라 하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히든 종목 받는 거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셀트리온 관련 텔레그램방 010-9201-6329 이쪽으로 셀트라고 남겨주셔서 텔레그램만 들어오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법 검색기 히든 종목 이게 뭐냐면요. 네, 제가 말씀드릴 기법과 히든주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일단 뭐 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맛보기로 몇 개만 좀 집어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시게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되는지, 그리고 왜 도대체 우리 심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검색기에서 뜨는 종목들을 전부 다 매수하는 것이 아닌, 그쵸?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뜨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검색기 돌려서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검색기는요, 그냥 종목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목을 뽑아서. 그런 것을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제가 종목 선정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기법도 꼭 받아가셔서 어떻게 내가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드릴 히든주는 정말로 엄청나게 폭등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과거에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과거부터 2차 전지로 엮여 있었지만 그렇다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저평가 구간을 4,000원대에서 끌어내렸죠. 어떻게? 이쪽 2,500원대까지 주가를 끌어내린 후에 밑에 구간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이시죠? 매집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주가를 어떻게? 하한가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유상증자랑 감자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엄청나게 개인들을 털어주고 투매 물량이 나오는 걸 확인한 후에 어떻게 돼요? 거래량을 터뜨려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죠.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지금 주가를 저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1,400원이죠. 그쵸?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1,4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17,000원까지 12배, 13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개미털기 구간에서 많은 개인들이 털리고 이 개인들이 어디서 사느냐? 바로 이 고점. 이 만원대에서 많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이미 1,000원대, 2,000원대 매집을 해서 주가를 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 물량을 던지는데 많은 개인들이 이런 곳에서 매수한다는 겁니다. 이때 뭐 했어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슈를 띄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설거지를 했잖아. 근데 이거 관련돼서 금감원 조사나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주가 얼만데 다시 2,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뭐예요? 개인들만 설거지 당했습니다. 이곳에서 개인들만 매수했다고요. 그쵸?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4년 동안 주가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매수해야 된다는 거고, EV 첨단소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구간에서 하한가를 만든 후에 박스권을 쳐서 이런 식으로 매집을 엄청나게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매집을 진행한 후에 주가를 끌어올렸죠.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보시면 제가 여기 히든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위쪽은 좀 갈아놨습니다. 갈아놨지만 밑에 똑같아요. 이 종목도 올라와서 쭉 뺐죠. 쭉 빼서 밑에 똑같아요. 이브인 차단소처럼 유상증자랑 감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개인들을 전부 다 털어주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서 거래량이 한 번만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폭등할 수가 있는 종목이고 가격대도 비슷해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장기 이평선 밑에 있고요. 똑같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다. 우리가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 검색기에 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다? 이 종목이 작전인 걸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밑에서 움츠리고 있다가 한 번에 달라붙지 못하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연속 상한가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몇 가지 발굴을 좀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서 매수해 보시기 바라고요. 텔레그램방 들어오는 거와 별개로 요건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이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는 이 종목 무조건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V 첨단 소재 1,400원에서 17,800원까지 딱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히든이라고 위에 번호 남겨주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